1분 자기소개에서 진짜 자기소개만 하신다면 아쉽지만 탈락입니다. 면접관은 그 1분 동안은 대부분 고개를 들지 않고 이력서부터 봅니다. 회사 면접인데 나만 있고 회사가 없으니까요. 면접관 머리엔 이 생각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뭘 할 건데? 명심하세요. 나와 면접관의 연결고리는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 전략실입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발언 기회가 있죠. 바로 1분 자기소개입니다. 보통 1분 자기소개를 나를 회사에 어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현업의 관점에서는 진짜 1분 자기소개는 결코 자기소개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던질 질문을 뽑는 시간이고, 동시에 여러분이 면접의 주도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면접을 시작하고 어떤 질문을 첫 질문으로 받느냐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의 윤곽이 잡힙니다. 얘는 물어볼 게 있네? 이런 것도 생각해왔어? 이거 한번 파봐야겠다. 아니면 얘는 그냥 공통 질문이나 던지다 끝내야겠다. 이렇게요. 여러분의 1분이 면접관 질문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질문이 날카로우면 내게 관심이 있구나, 이런 신호일 수 있고, 질문이 뻔하다면 얘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런 정리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질문이 면접의 흐름을 결정하게 되고, 이어지는 꼬리 질문의 흐름이 면접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1분 자기소개를 잘하는 법이 아니라 면접관이 기꺼이 내게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런 자기소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취준생분들 예전처럼 스펀지 같은 인재, 비타민 같은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거의 안 해요. 대신 학원이나 대형 유튜브 채널 이런 곳에서 배운 세련된 포맷을 가지고 오긴 해요. 대부분 5개 중 하나로 귀결되죠. 1번, 역량 나열형. 저는 소통 능력, 기획력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요. 근데 결국 면접관 기억에 남질 않아요. 면접관들은 하루에 이런 지원자 30명, 40명씩 봐요. 점심 먹고 나면 누가 누군지 기억에 남질 않습니다. 2번째, 성과 중심형. 인턴 때 매출 30% 올렸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어필을 하죠. 숫자 좋죠. 근데 우리 회사가 지금 당면한 지금 비즈니스 이슈, 과제랑 붙질 않으면 그냥 나의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면접관은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뭘 하겠다는 건데?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3번째, 경험 나열형.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황 설명부터 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분은 사실 길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상황 설명을 길게 하면 설명하다 끝나요. 면접관은 이미 노트북으로 딴 거 보게 돼요. 그래서 남는 건 결론이 뭐였지? 4번째, 인재상 매핑형. 귀사의 도전 정신이 제 가치관과 홍보팀이 쓴 문구를 그냥 갖다 적는 거예요. 실무 뛰는 임원들, 팀장들은 그런 거 사실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거 홈페이지에 있는 말이잖아. 5번째, 지식 과시형. 전공 용어를 잔뜩 던지는 거예요. 20년 이상 필드에서 그 바닥에서 구른 팀장, 임원 앞에서 귀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건방지게 보일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있죠. 얘가 날 가르치려 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전부 세련돼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공통 결함이 하나 있어요. 면접관이 내게 질문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전부 나로 시작하니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니까 이런 거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면접관은 지금 내가 아니라 회사 문제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원들의 시선이 노트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를 들고 오긴 했는데 허공에 휘두르는 꼴이에요. 비즈니스에서 하수는 고객 니즈를 묻지 않고 자기 스펙만 읊는 세일즈맨입니다. 1분 자기소개도 똑같아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를 소개하지 마세요. 회사를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회사가 겪고 있는 이슈를 먼저 내가 던지고, 내가 그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 흔적을 보여주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신입이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선언을 하면 오만해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4가지를 사용한 공식을 쓸 겁니다. 상황, 가설, 확인, 기여. 이렇게 4가지. 1분 자기소개는 이 4가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상황. 안녕하십니까? 어느 직무 지원자 누구입니다. 현재 귀사가 직면한 어떤 이슈는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첫 줄로 내가 회사의 거시적인 고민을 정확하게 읽어왔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2번째, 가설. 그로 인해 이 팀이 당면했을 실무적 병목은 어떤 리스크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단순한 외부 변수를 넘어서 실무팀의 현장 고충으로 연결해 내 분석력을 어필하는 거예요. 3번째, 확인. 입사 후에 30일 이내 현장의 러데이터를 통해 제 가설이 맞는지를 선배님들께 확인받아 보겠습니다. 오만하지 않게 조직의 융화력을 실무 프로세스 준수하는 그런 애티튜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태도를. 4번째, 기여. 그 가설이 증명된다면 제 어떠한 경험을 바탕으로
90일 이내에 실질적인 개선안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니라 첫 90일 액션 플랜으로 즉시 전력이 가능함을 어필하는 거예요. 이렇게 4주를 던지면 면접관은 참지 못하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병목이라고 봤어요? 그 가설은 어떻게 세운 거죠? 질문이 내가 이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내 필드 안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팀장들도 면접관들도 항상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관심 있는 주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톤 앤 매너를 기억하세요.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운 가설과 그에 대한 확인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의 이슈를 짚어주고 팀 단위의 과제, 내가 지원한 직무 단위의 과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막연한 선언이 아니라 첫 90일의 액션입니다. 이것이 신입할 수 있는 가장 프로페셔널한 세일즈 스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흔한 성과 중심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누구입니다. 저는 인턴 시절 데이터 분석으로 프로젝트 효율을 20% 높인 경험이 있습니다. 분석력과 실행력으로 귀사의 전략 부문에 기여하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깔끔하죠? 근데 면접장 입장에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뭘 하겠다는 거냐? 결국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다듬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떤 직무에 지원한 누구입니다. 최근 여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귀사는 현재 강한 수요 이면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과잉 투자 리스크라는 핵심 변수를 안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로 인해 실무 부서의 가장 큰 병목은 고객사의 캐펙스 변동과 공급망 이슈로 인한 재고 축적 및 수요 둔화를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입사 후 30일 이내에 현장의 전방 지표와 러데이터를 추적하며 제 가설을 선배님들께 점검받겠습니다. 이 가설이 맞다면 저의 이전 데이터 분석 경험을 살려 90일 이내 수요 선행 지표를 정기적으로 트래킹하는 경고 프로세스를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던지면 질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요. 변곡 신호를 어떤 걸로 보나요? 어떤 지표를 보나요? 캐펙스는 어디서 어떻게 트래킹할 거죠? 이 질문들은 내가 준비한 필드 내에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다면 다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주도권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볼게요. 마케팅 영업 예시입니다. 마케팅 영업 직무에서도 이 공식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흔히 하는 용어 남발하는 마케팅과는 좀 다릅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직무 지원자 누구입니다. 저는 인턴 시절 CRM 데이터를 분석하고 A/B 테스트를 기획해서 타겟 고객의 프로모션 전환율을 10%나 개선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마케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취준생분들 이 정도는 다 합니다. 숫자 있죠? 전문 용어 있죠? 근데 면접관 기회는 그래, 본인 인턴 때 프로모션 기획한 건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회사와 지금 당면한 마진 하락이나 유통 채널 이슈랑은 어떤 상관이 있나? 본인의 경험을 잘 말했지만 정작 회사의 현재의 진짜 비즈니스 과제와는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해서 해야 A/B 테스트 변이는 뭐였나요? 이런 뻔한 실무적인 질문 몇 개가 들어오고 끝입니다. 내가 판을 까는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적용하면, 바꿔보면,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직무 지원자 누구입니다. 현재 귀사의 공격적인 외형 확장 이면에는 채널별 수익성 양극화라는 치명적인 전략적 과제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 마케팅 최전선의 가장 큰 실무적 병목은 단순한 매출 볼륨 확대가 아닌 저수익 채널 고착화와 브랜드 잠식을 선제적으로 방어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입사 후 30일 이내 채널별 공헌 이익과 고객 획득 비용 데이터를 점검하며 제 가설을 현장 선배님들께 확인하겠습니다. 가설이 맞다면 저희 타겟 고객 군집 분석 및 유통망 손익 재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90일 이내 외형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는 실행은 제어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던지면 질문이 어떻게 나올까요? 채널별 수익성 양극화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우리 브랜드 잠식 리스크를 어떻게 알았죠? 우리 회사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지표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성실함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사업을 논하는 질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입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프로페셔널한 시선이자 면접의 주도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30초만 한번 실습을 하고 끝내볼게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그대로 4줄을 한번 채워보세요. 길게 쓸 필요 없고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첫 번째, 상황. 귀사의 핵심 변수는 어떤 이슈, 어떤 변수입니다. 이건 내가 회사 얘기부터 시작한다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 가설. 실무적인 병목은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떤 지표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이슈를 팀 레벨, 직무 레벨의 문제로 내려꽂는 한 줄입니다. 세 번째, 확인. 입사 후 30일 이내 러데이터와 어떤 지표로 검증하겠습니다. 여기서 신입톤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로 내 가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여. 내 가설이 맞다면 90일 내에 어떠한 개선안, 어떠한 프로세스를 제안하겠습니다. 거창한 약속을 하는 게 아니로 프로세스 제안 정도의 한계만 적어보면 됩니다. 지금 막히는 거 정상이에요.
막힌다는 건 근데 역량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단 회사에 대한 분석, 팩트에 대한 공부가 아직 부족한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증권사 레포트나 IR 자료, 공시 자료를 뒤져서 찾아낸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단어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완벽한 정답이 아니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시선이 내가 아니고 나에게서 회사의 고민을 향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구조를 잡는 겁니다. 이 네 줄이 채워지는 순간 면접관의 질문은 이 틀 안에서 나옵니다. 왜 그 변수가 핵심이죠? 그 지표를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이 네 줄이 오늘 영상의 결론이고 이게 면접의 주도권을 잡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면접은 나를 포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회사의 니즈와 나의 뷰를 거래하는 비즈니스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1분 자기소개를 펼쳐놓고 한번 점검해보세요. 주어가 나인가요? 회사인가요? 아래 고정 댓글에 기업별 공개 데이터, 공시 자료, 컨퍼런스 콜, 공개 리서치 요약을 현업 관점으로 해석한 핵심 브리핑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삼성 채용 시즌이죠? 특히 삼성전자 반도체 DS 직무는 회사, 팀, 과제로 내려꽂는 구조가 승부를 가르는데 이 반도체 에리어는 커리어 전략실에서 집중적으로 별도로 다룰 예정이니까 바로 적용하고 싶으시면 고정 댓글 보시고 오픈 카톡방에서 문의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잡은 주도권을 합격장까지 끌고 가는 절대 실패 없는 면접 준비의 정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커리어 전략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